고교생 경제논술신문 생글생글의 학생기자로 활동했던 우리 생글 기자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대학 입학 꿀팁을 전해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형의 경우에는 저는 수시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을 했고요. 수시 전형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 그 중에서도 계열적 합형으로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에 합격했습니다. 과학영재학교인 대전과학고등학교에서 출신이고요. 내신 성적은 한 3분의 2 정도였다고 말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소재 사립국제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생부 종합을 목표로 비교과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경제학과를 꾸준히 목표로 해왔어서 경제 관련된 활동을 교내 수행평가에 어쨌든 엮어서 과목과 엮어서 그런 발표를 진행하든지 아니면 대외 활동으로 경제 관련 대회들에 많이 참여를 한다든지 환경경제체험대회에 2년 연속 참여를 해서 수상을 하기도 했고 프로젝트를 하거나 이제 수행평가를 여러 가지 하는데 그때도 저도 정보를 많이 엮어서 설명을 하고 내용을 만들었었는데 자유연구 활동이 있어서 각자 학년별로 이제 팀을 만들어서 연구 주제를 이제 또 정하고 그거를 직접 하는 거를 했었는데 저는 이 R&D 활동도 정보를 해서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을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교과 활동하면 이제 그런 그 프로젝트라든가 또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 또 대외 활동으로 많이 얘기되는 게 이제 사회봉사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땠어요? 사회봉사 활동을 따로 할 시간은 없었나 보죠? 봉사도 딱히 관련된 건 없었던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걸 하나 뽑자면은 한 사회복지센터에서 하던 건데 이제 탈북자의 자녀인 아이들인가 그를 대상으로 이제 나름 명제학교고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하는 봉사를 했었는데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영재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상당히 학업적으로 우수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아이들 학습을 지도하는 데 많은 도움이 좀 됐겠네요. 그것은 굳이 전공 적합성은 따지진 않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그 사회의 다방면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공부 잘하는 학생의 사회적 책무라고 할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탈북민 자녀들에 대한 학습 역량 증진을 위해 함께 해줬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딱히 공부였다기보다는 그냥 과학 이론 가지고 실험 같은 걸 하던가 그냥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위주였습니다. 아, 그게 교육이죠. 학습적인 내용인 거고. 그러네요. 우리 박채빈 생글이도 마찬가지였나요? 어떻게 사회봉사 활동 같은 것도 좀 했었나요? 저는 아마 비교적 많이 한 편일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그 지역에서 그 다문화 가정 아이들 혹은 그냥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일본어 가르치는 봉사를 한 5년 정도 했었어요. 오, 언제부터 했다고요? 저 중학교를 국제 중학교를 나왔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꾸준히 했었던 것도 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도서관에서 도서 제작하는 봉사도 오래 했었던 것 같고. 점자도 할 줄 알아요? 아니요. 그 도서관을 실제 책을 온라인화해서 그 온라인의 음성 인식을 통해 그 시각장애인 분들이 그 책을 읽으실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조금 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했다는 거예요? 네, 고등학교 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제가 기숙사 학교다 보니까 기숙사에서 층 대표를 선발해요. 그러니까 층을 위해 봉사할 친구들 선발을 했는데 제가 한 2년 동안 층 대표? 네. 동대표는 아니고 동대표 따로 없나요? 층 대표만 있나? 한 층에 모든 국내반 학생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거의 고3이 다 있었어서 그렇군요. 그럼 학생회는 따로 없고 그냥 기숙사에 층 대표밖에 없는 건가? 학생회는 학교에서 어쨌든 부서를 나눠가지고 활동하는 학생회도 있긴 했는데 저는 층 대표 활동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서 그렇군요. 하여간 방과 후에 기숙사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어떻게 좀 리더십을 발휘한 거네요. 지금 보니까
한경 청소년 경제체험대회도 참석하고 층대표도 하고 또 사회봉사도 하고 이런 걸 봐서는 이제 리더십도 있고 경제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이 사회에 대한 뭐 이 책무도 어떤 리더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 사회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네요. 그럼 지금 중학교도 국제 중학교를 다닌 건가요? 네, 같은. 예. 그러면은 근데 일본어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제2 외국어도 하나요? 제가 일본어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했었고 중학교 때 수업으로도 계속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 국제고는 그러면 자기 외고처럼 전공 언어가 하나씩 다 있어야 되나요? 언어를 전공하진 않는데. 우리 외고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 이미 뭐 영어과니 뭐 일어과니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그런 건 아닌 거죠? 네, 그런 국제고는. 건 아니고 그냥 필수로 수업을 듣기만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국어, 영어하고 일본어하고 두 개를 잘하는 거예요? 혹시 해외에서 좀 살다 왔나요? 아니요, 네, 일본에서?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일본어를 잘하나 봐요. 그렇게 번역 봉사 활동도 할 정도면. 그렇군요. 혹시 해외에서 살다 오진 않았죠? 네, 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중학교는 일반 중학교였고요. 네. 그렇군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어쩌다가 그러면 국제고나 영재학교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중학교 때부터 하게 됐나요? 여기는 이제 초등학교부터 생각을 했겠네요. 나는 국제고로 가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네. 예. 초등학교 때 제가 어쨌든 영어에 대한 잘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 주최하는 캠프 같은 데를 방학 때 많이 다녔었어요. 초등학교 때. 예. 네, 그래서 거기서 어쨌든 실제로 수업을 듣고 재학하는 그 중고등학생 분들이 그때는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저도 그 학교 다녀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지원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캠프에 온 중고생들을 보고서 나도 멋있다 생각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네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어땠어요? 영재학교의 경우에는? 저는 그냥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수학이랑 과학을 좋아했었는데 그게 뭐 어떤 환경이 있었나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좋아했고 그래서 이제 공부도 잘했었는데 그쪽으로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고 이제 들어가겠다고 공부를 이제 따로 했죠. 이제 특목고니까 그래도 시험을 봐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고 뭐 이야기가 있다면은 저는 이제 사는 것도 대전이고 가는 것도 대전인데 대전과학고등학교에서 이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제 재능기후 프로그램으로 이제 제가 중학생일 때 이제 가서 지금은 선배지만 이때 다니는 형들을 만나서 그때 보드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더지니어스에 나온 그 프로그램에 나온 그런 놀이하고 했었는데 그때 보면서 되게 그냥 난 공부가 잘해서 뭐 가고 싶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냥 되게 멋있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다닌다는 게. 예, 그렇군요. 그럼 하여간 초등학생 때 국제중고등학교 다니는 그러니까 여성이니까 오빠 언니들이 멋있어 보였던 거고 중학생 때 이제 그 대전과학고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형 누나들을 보니까 또 이렇게 멋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나하고도 적성이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국제고도 그렇고 영재학교도 그렇고 우리 외고나 뭐 특목 자사고와 다르게 여기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학도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그런 데죠. 중학교 때는 물론 가서 자소서 약간 논술 시험 비슷하게 그런 것도 보고 면접도 보고 해서 들어갔고 고등학교는 영어 내신을 봤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네, 내신만으로. 네. 예. 영재학교는 더 빡세게 시험을 봤을 것 같은데. 그냥 시험을 봐서 들어갔는데 이제 그래서 수학이랑 과학 공부를 했고 시험을 쳐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 들어갈 때부터 이미 한 번에 그런 관문을 통과하고 들어간 거네요. 뭐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렇군요. 자, 어쨌든 두 분 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해서 대학을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교과 비교과 얘기도 했지만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지 않는 자기소개서 또는 이제 면접 과정에서 나를 좀 어필할 수 있었던 그게 필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서 그 자기소개서나 또는 면접을 하면서 나를 어필을 했었는지 그거들을 좀 알려줄래요? 저는 그냥 일단 남들이 다 하라는 것처럼 그냥 생활기록부 한번 쭉 봐라. 그래서 뭐 자주 나오는 키워드를 찾거나 그런 거라고 하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아까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정보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뭐 다른 과목에서 그 정보를 좋아해서 연관시켜서 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쉽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정보 쪽에 관심이 많았고 그쪽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R&E 같은 것도 하고 네. 뭐 그런 걸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재빈 생글이는 어땠어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신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어쨌든 제가 이 학과에 꼭 들어가고 싶은 게 경제를 더 심도 있게 배워보고 싶다는 점을 많이 어필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특히나 들었던 경제 과목들이 인원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등급이 안 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경제를 어쨌든 좋아하고 잘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교내에서 실시하는 뭐 미시경제 경시대회 이런 거에서 열심히 해서 상도 받고, 그거 외에도 대외 활동들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어쨌든 학교 외에서 쌓을 수 있는 지식들도 많이 쌓았고, 그거를 보고서에 적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경 청소년 경제체험대회 같은 대회 말고 교내에서도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네네. 미시 경제? 경시대회. 경시대회? 그럼 교내 경시대회에서도 경제 쪽을 많이 한 거네요? 그렇죠. 많이 찾아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중학교 갈 때부터 이제 국제 쪽에 있는 분들이 참 멋있었다고 했는데 어쩌다 또 경제 쪽에는 관심을 두게 된 거예요? 네, 제가 단순히 처음에 입학하게 된 이유는 그냥 영어를 더 잘하고 싶어서였는데, 그렇죠. 사실 해외 대학에 가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어쨌든 그게 단순히 멋있어 보여서였기 때문에 그걸 꿈으로 하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학교에 다니면서 약간 방과후 같은 걸 여러 개 들어보면서 어떤 과목이 나한테 제일 잘 맞을까를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중학교 때 테셋 방과후를 들었었어요. 뭐요? 테셋. 테셋이요? 네. 우리 한국경제신문에서 하는 경제지력 시험을 얘기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테셋. 그럼 중학생이면 주니어 테셋인데. 그냥 시험을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테셋 공부를 했다 이거죠? 맛보기 느낌의 방과후를 들었는데 그게 너무 저한테는 너무 매력 있는 학문으로 다가와서 고등학교 때 이 과목을 더 공부해보고 이 과목을 전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중학교 때. 그렇군요. 네. 그럼 우리 박채민 생글이는 중학교 때 테셋을 보고 경제에 관심을 가졌고 고등학생 땐 한경 청소년 경제체험대회에 참가해서 1등도 하고 이러면서 경제학도에 대한 꿈을 키운 거네요. 네. 이분은 나중에 우리 한국경제신문에 입사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기자 꿈은 없어요? 뭐 경제학 전공해도 경제신문 기자 하는데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하여간 그렇게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고 꾸준히 공부를 해왔던 부분이 있어서 성균관대 대표적인 간판학과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경제학과에 들어가게 된 거네요. 그리고 여기 글로벌 경제학과는 수업을 경제학과는 좀 다르게 하죠. 일반 경제학과하고는. 네, 저희 학교에 그냥 경제학과도 있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영어로 전공 수업을 다 진행을 하고 그래요? 네, 해외 대학을 2년간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네. 해외 대학에 2년간 다닐 수 있는? 복수로
학위를 딸 수 있는. 아, 그렇군요. 그럼 그러니까 국내에서 2년, 해외에서 2년을 네. 해도 복수로 학위를 두 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거군요. 네네. 그럼 지금 20학번이니까 올해 2학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년 동안은 해외 대학에서 수학을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필수는 아니지만 생각은. 예, 가능은 한 네. 거네요. 그렇군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여기 또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좀 많다고 들었는데, 이런 해외 E+2 프로그램 말고 다른 것도 더 있나요? 그런 쪽으로 어쨌든 해외 대학들과 학술 교류할 수 있는 활동들도 많은 것 같고, 그 외에도 그냥 여러 가지 지원은 조금 많은 것 같긴 해요.